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22% 빠진 28포인트 2314포인트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죠. 한 4%대 빠졌어요. 오늘 뭐 장중에 막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오늘 보면 뭐 유메이드, 그 다음에 뭐 유메이드 막 급락 나왔고, 뭐 SDN, 뭐 원준, 뭐 에코브론 PM, 뭐 이런 쪽으로 NPC도 오늘 뭐 강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이게 신용 물량들이 당분간 회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개인들의 그동안 레버러지 물량들이 이 시장이 딱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크게 무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신용 쓴 사람이 문제고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나 현금 종목들은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잘 희석이 되면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무게의 툴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수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누가 지금 바닥 라인에서 들어오냐. 이게 개인으로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이 기관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9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요약을 해서 그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강하게 시장에 빠졌을 때 이 바닥을 누가 잡았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한번 다 조사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안에는 이 기관들이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 안에들 기관들이 다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은 기관이 잡고 이쪽 추세는 외국인들이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 수급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려서 개인의 신용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리스크로 남아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닥을 누가 잡느냐라는 것들인 거예요. 이 바닥은 개인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방송할 때 얘기 많이 말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관이 바닥은 잡고 추세는 외국인이 잡고 고점은 개인이 잡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우리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330포인트 고점 대비 30% 빠진 이 시점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저점의 구간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겨점에 있을 때 누가 사느냐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2년 내내 팔았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개인이 들어왔다면 또 다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손절이 나올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버티기 힘든 그런 물량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 물량들이 지금 서서히 나온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때 가만히 보면 이 물량을 기관이 잡아줌으로써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잖아. 환율이 막 1300원 넘어갔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바닥을 잡는 기간 동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환율에 떨어지는 영향을 보고 외국인이 들어서 추세를 다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공부방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신용을 많이 썼거나 종목수가 많은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수습을 해야 단계잖아요.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습 단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종목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최소한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가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즐겨야 되는 거,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선까지 종목이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 그때 종목을 줄이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는지 가져가야 돼야 되는 건지는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량을 잘 보고 대형주는 위치를 보라 그랬어요. 어느 위치에 샀는지, 내가 위치가 낮은 곳은 버티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이겨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집, 오늘 같은 날 거래가 많이 실렸냐 안 실렸냐, 거래가 실린 종목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떨어지면서 실리는 거하고 떨어져서 실리지 않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서 실린 종목들은 거의 분산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분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분산이 된 것들은 종목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 없이 빠졌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좀 바닥 라인인 것 같아요. 2300포인트, 뭐 2330 요 원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더퍼폼 한 번 더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좀 트라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기관들이 조금 더 바닥을 잡으면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예요. 또 이제 추세로 돌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로 딱 들어올 때 바운딩한 걸 팔고 현금 보유, 팔고 현금 보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 이렇게 흘러갔다고 치면 다음 주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주봉의 봉쇄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봉을 완성하더라도 이 중간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밀린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기관들이 받거든요. 받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관이 받아줄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관망하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보기 싫다,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보지 마요. 안 봐도 돼. 시장을 굳이 본다고 뭐 주식이 발달로 도망다니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보면 더 위화감 시키고 얇아져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종목이 나도 모르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안 사면 되는데 또 싸죠. 또 산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싸게 느끼는 거예요. 현금만 있으면 이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이제 와서 손절보다는 이제 와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다. 손실폭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매번 얘기했지만 주가는 다시 한번 보기면 역사적으로 봤을 땐 주가는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올랐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계속 우상향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시간을 잘 지나면 또 우상향 파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을 쓰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시장을 보는 그 기준을 정확히 잡는다면 다음 이런 시장 왔을 때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공부만이 살 길이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철저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버티는, 나의 공부할 수 있는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죠? 예, 기준, 예, 매매의 기준, 예,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 돈 관리,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에 잘, 이제 파도가 지나가고 이 태풍이 지나가면 또 언제 바다는 평온해져요. 그때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한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또 오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관성의 법칙과 회귀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칠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꼭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마 이 자리 이제 기관이 그동안 사지 않았던 2년 내내 팔았던 기관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고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냐. 그땐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 많이 떨어진 과대 낙폭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뭐 이런 것도 과대 낙폭주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정리해서 보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을 할 때는 우리가 대형주 사이클, 업사이클, 뭐 크래프튼, NC소프트, 뭐 LG생활건강 이런 건 바닥자리잖아요.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토요일날 강연할 때는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토요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 바닥 라인이 이제 시그널이 하나씩 꽤 맺혀지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